봄의 끝자락 정노인은 낡은 트럭 짐칸에 가구 몇 개와 화분을 실었습니다. 40해 넘게 근무했던 공직 생활을 마친 지 한 달, 이제 그는 인생의 두 번째 집을 찾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혼잡이 그에게 남긴 것은 피로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마련한 작은 전원주택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리던 조용한 안식처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운전대를 꼭 잡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바람결에 풀 냄새가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도시에선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집은 산기슭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흰색 벽과 회색 지붕, 창문에는 작은 커튼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흙냄새와 새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을 내리던 그는 허리를 펴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지요.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전원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엔 라디오를 들으며 마을 소식을 들었고 저녁이면 홀로 식탁에 앉아 밥을 지었습니다. 고요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는 게 그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죠? 반갑습니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이웃 중에는 귀촌한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가 비슷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중 맞은편 집의 박씨 부부는 특히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반찬을 나눠주거나 농기구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정노인은 마음속으로 좋은 이웃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지나 초여름이 되자 마당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삽을 들고 텃밭을 다듬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저녁 노을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나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마당 건너편에서 다가왔습니다. 정 선생님, 저희 담 좀 세우려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정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이웃끼리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죠. 두 사람은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철근과 벽돌이 마당가에 쌓이는 걸 본 순간 정노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담의 위치가 생각보다 자기 집 쪽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계속될수록 담은 점점 자기 땅 경계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의 창문 너머로 철근이 세워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엔 철근을 실은 트럭이 들어섰습니다. 박 씨가 말했던 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정노인은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망치를 두드리며 시멘트를 바를 때마다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담이 자신의 울타리 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눈대중으로 봐도 땅이 좁아진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서서 줄자로 거리를 재보았습니다. 수치가 머릿속에 기억된 도면과 달랐습니다. 이상하군요. 이건 분명 제 땅 쪽인데.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심스럽게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담 옆에서 공사인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 혹시 담 위치가 제 울타리보다 좀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네요. 박 씨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측량 다 하고 세운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투엔 단호함과 함께 미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인사는 줄어들었습니다. 담은 빠른 속도로 완성되어 갔고 콘크리트가 굳을수록 정노인의 마음도 딱딱해졌습니다. 밤이면 그는 창가에 서서 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세워진 회색 벽이 마치 사람 사이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요. 그의 한숨이 창문에 닿아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노인은 도면을 꺼내어 건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축사는 측량 당시의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받아 확인한 뒤 작은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박 씨의 담이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군요. 정노인은 담 너머로 박 씨의 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정노인은 차분히 문제를 제기했고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쪽이 착각한 거여라 말했습니다. 주민 몇몇은 둘 사이를 말렸지만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짧은 말다툼이 오가고 결국 정노인은 회관을 먼저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구청 민원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경계 재측량 신청서를 끝까지 작성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작은 확인창이 떴습니다.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노인은 의자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낮에 들었던 망치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구청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노인은 매일 아침 민원 페이지를 열어봤지만 화면엔 처리 중이라는 단어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그는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삽을 들던 손끝에서 흙의 감촉이 전과 달랐습니다. 땅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 씨가 담 위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렌즈가 자기 마당 쪽을 향하자 심장이 불쾌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도 붉은 감시등이 깜빡이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인사하던 이웃들이 눈을 피했고 일부는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말이 퍼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는 그 말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한쪽의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담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멘트를 긁는 듯한 금속음이 이어졌습니다. 정노인은 손전등을 들고 나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에 전화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유지 문제입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냥 참고 사세요. 그는 대답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그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마루에 앉아 시멘트 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담의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래된 도면을 꺼내 다시 살펴봤습니다. 눈이 침침해져도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설 측량사에게 의뢰한다. 그 문장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측량사 김 씨가 트럭을 몰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계측기를 내리며 그는 정노인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루면 끝납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확인해 드릴게요. 정노인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측량사는 GPS 장비와 측정봉을 들고 담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박 씨는 멀리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도 구경 삼아 나와 있었고 분위기는 미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말없이 서 있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바람에 서류가 흩날리자 그는 반사적으로 그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김측량사가 결과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계선이 이중간쯤 걸립니다. 측량 시기마다 미세한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노인은 답을 듣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입꼬리를 올리며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 않소? 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정노인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결과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치 하나하나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이 애매하다는 건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억울함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창문 너머 담 위의 CCTV 불빛이 여전히 붉게 깜빡였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마을 게시판에 한 장의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담은 정당하게 세워졌으며 불필요한 오해는 삼가 바랍니다. 그 문구는 정노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마을길을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피했고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으로 가야겠군요. 그는 구청을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고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식탁 위에 소송 서류를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땅이니까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담을 타고 흘러내렸고 마당에 흙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묘한 결심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하늘은 불안했습니다. 바람은 평소보다 거세게 불었고 구름은 사너리를 짓누르듯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라디오에서 이번 태풍은 역대급 강풍을 동반할 예정입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마당에 있던 화분과 의자를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바람이 서서히 울타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는 마치 쏟아붓듯 내렸습니다. 담 너머에서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노인은 불이 깜빡이는 집안에서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설마 그는 손전등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문을 세차게 밀어붙이며 그를 뒤로 밀쳤습니다. 바깥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고 땅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담 쪽을 바라봤습니다.
박 씨의 담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벽돌과 콘크리트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박 씨의 집 창고가 부서지고 트럭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와줘요. 여기 좀요. 정노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비웃던 얼굴, 담위의 CCTV, 주민들의 시선. 하지만 곧 발걸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빗속을 뚫고 박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트럭 문을 열자 박 씨가 안에서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요, 어서요. 바람이 두 사람을 뒤흔들었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박 씨를 끌어냈습니다. 둘은 무너진 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비는 계속 그들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숨을 고르며 담의 잔해를 바라봤습니다. 그 벽은 너무도 쉽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결국 다 헛된 싸움이었네요.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씨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담, 내가 잘못했어요. 정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빗속에서 떨어진 돌 조각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위험하니까요. 두 사람은 부서진 잔해를 피해 박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세차게 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정전으로 잠기던 순간에도 그들의 집에서 새어나온 손전등 불빛만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긴 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아침, 마을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쓰러진 나무와 부서진 지붕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젖은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담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조각만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박 씨가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얼굴엔 피곤이 묻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 선생, 어제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 일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박 씨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 담은 다시 세우지 말아요. 괜히 벽만 쌓은 셈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여길 좀 다르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을 이장과 주민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노인은 무너진 담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담 대신 길을 내고 그 옆에 꽃을 심어보죠. 이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서로 오가며 인사도 하게 되겠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공사 대신 삽과 모종이 담터를 채웠습니다. 첫날은 땅을 고르고 돌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았고 정노인은 모종을 줄 세워 심었습니다. 김측량사도 찾아와 삽을 들었습니다. 이젠 제가 경계선 대신 물길이라도 잡아드릴까요? 그 농담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흙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라디오를 켜자 잔잔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작은 꽃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홍, 노랑, 보라의 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노인은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때 벽이 있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길 끝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길이 우리 담입시다. 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더 보기 좋네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새로 생긴 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노인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갈라놓던 벽이 이제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길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게 맞았던 거네요. 여름이 지나고 마을의 하늘은 한결 맑아졌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엔 이제 초록빛이 가득했습니다. 정노인은 매일 아침 꽃길을 따라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그와 박 씨가 함께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한때 담이 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나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박 씨는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노인을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 선생,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정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습관이 됐죠. 꽃들도 사람도 손이 닿아야 삽니다. 그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둘은 그렇게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엔 침묵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저 편안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짜 이웃이라 불렀습니다. 서로의 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나누고 주말엔 함께 장터에도 나갔습니다. 정노인은 손수 캔 감자를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핵감자예요. 쪄서 드시면 맛있을 겁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고추장이라도 가져오죠. 서로의 물건을 나누는 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측량사도 한 달에 한 번쯤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젠 제 일자리가 없어졌네요. 담 대신 마음의 경계가 생겼으니까요. 박 씨는 농담을 받아치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도랑이나 봐주세요. 거긴 아직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박 씨의 생일을 맞아 정노인은 작은 상자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 깎은 나무 새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담자리에 세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새는 며칠 뒤 꽃길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새가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정노인은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벽을 세우는 건 쉬웠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이제는 담이 사라져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심은 꽃들과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전원생활이란 고요한 집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사는 시간이란 거요. 가을이 깊어가자 마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논에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산자락에는 붉은 단풍이 번져갔습니다. 정노인은 매일 저녁마다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새소리 대신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길 옆에는 그와 박 씨가 함께 심은 코스모스가 마지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며
마을이 붉게 물드는 순간 박 씨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바구니를 들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감 좀 따왔어요. 같이 나눠 먹읍시다. 정노인은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럼 차도 한 잔 준비하죠. 날이 제법 쌀쌀하니까요. 두 사람은 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시간의 흔적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오래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일, 도시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금의 고요함까지. 정노인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길을 만들길 잘했어요. 벽 대신 길을 두니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왜 그걸 몰랐을까요? 다 자기 울타리만 지키느라 바빴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내일은 꽃길에 낙엽이 더 많이 쌓이겠네요. 같이 쓸어야겠어요. 박 씨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올게요. 이제 그 길은 우리 둘의 길이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온 정노인은 불을 켰습니다. 작은 등불이 따뜻하게 빛나며 방 안을 비췄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꽃길이 어스름 속에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건 집이었지만 결국 남은 건 사람이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마을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창문에 비친 불빛이 마치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꽃길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고 나무새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빛과 바람 사이로 두 노인의 웃음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불빛은 그날 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